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술 읽는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인데요. 이거는 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레시피고요. 제 구독자들 중에 외국에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막걸리 맛이 너무 그리운데 외국에서는 딱히 사 먹을 데도 없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10년 전에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 막걸리 가격이 한국 식당에서 한 10,000원 정도? 굉장히 비싸서 마실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집에서 한번 직접 막걸리를 만들고 싶으셔서 제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막걸리 누룩 없이 만들 수 있는 청주와 막걸리 레시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막걸리를 만들려면 누룩이 꼭 필요한데요. 이 외국에서는 누룩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죠. 이게 한국에서도 구하기 힘든데 하물며 외국에서는 거의 구하기 불가능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쌀가루 구하기도 힘드시죠. 집에서 직접 가루내기도 번거롭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으로 따로 파는 데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누룩도 필요 없고 쌀가루도 필요 없는 레시피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맛있는 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맛있는 막걸리와 청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청주를 얻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막걸리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청주는 약간 과일 향이, 사과 향이 나면서도 살짝 달면서도 약간의 산미가 있는 그런 입맛을 돋아주는 진짜 말 그대로 라이스 와인, 쌀로 만든 와인 같은 그런 맛이고요. 이 막걸리는 제가 일부러 약간 담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간의 단맛이 처음에 오면서 뒤에는 거의 알코올 도수를 못 느낄 만큼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알코올 도수가 센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 레시피라면 부담 없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누룩이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누룩 대신 누룩 없이 오늘 사용할 재료는 바로 이 엿기름 가루입니다. 엿기름. 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누룩도 못 구하는데 엿기름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 이름만 엿기름이지 사실 우리가 맥주를 만드는 메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맥아, 영어로는 몰트입니다. 몰트, M-A-L-T, 몰트.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홈브루잉 하잖아요. 집에서 맥주를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 그때 몰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맥주는 어차피 몰트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마트를 가시거나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도 이 몰트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로우 몰트, 러 몰트나 아니면 골든 몰트 이런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엿기름도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엿기름까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링크는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시피는 순전히 제가 개발해낸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집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로 자기만의 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쌀로 술을 만들려면 효소와 효모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쌀의 전분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포도당과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효모가 먹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개체수를 증식시키고 산소가 없는 이산화탄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누룩 속에는 정말 다양한 효소와 효모가 자연적으로 내려앉아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술을 만들면 굉장히 풍부하고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엿기름은 뭐냐면 보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싹을 틔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말린 겁니다. 몰트도 똑같습니다. 보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그럼 얘가 싹이 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를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메가 안에 굉장히 많은 전분 분해 효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효소들은 60도에서 80도 사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60도에서 80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전분을 잘 분해를 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도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차가운 물에다가 몰트를 넣는 게 아니고 60도에서 80도 사이에 그 사이에서 따뜻할 때 몰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술 만드는데 효소와 효모가 필요한데, 자, 효소는 메가를 이용할 거고, 효모는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냥 드라이 이스트, 그냥 시판 이스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 3개가 필요합니다. 이 사과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술을 만들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 만드는 거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먼저 보겠습니다. 쌀 250ml, 찹쌀 900ml, 이스트 8g, 사과 3개, 물 2.5L, 그리고 엿기름 200ml가 필요합니다. 먼저 맵쌀 250ml를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에 담궈 약 2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물 2L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엿기름 200ml에 물을 부어줍니다. 엿기름과 물을 섞으면서 엿기름을 쭉쭉 잘 짜줍니다. 물과 엿기름 가루를 분리해줍니다. 맑은 엿기름물을 얻기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뚜껑을 닫아둡니다. 불려놓은 쌀을 다시 한번 잘 헹궈줍니다. 그리고 물 400ml를 넣어줍니다. 약한 불에 뭉근하게 끓여서 죽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밑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수시로 잘 저어주면서 죽을 만들어줍니다. 맑게 뜬 엿기름물 600ml만 따로 분리해줍니다. 죽을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뜨끈할 때 약 60도에서 70도 사이 정도일 때 엿기름을 600ml를 넣고 손을 정말 깨끗이 씻은 후에 쌀알이 잘 퍼지도록 섞어줍니다. 잘 섞였으면 그대로 잠시 두고 발효통을 소독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병 바닥이 따뜻할 때까지 소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병 안은 마른 타올이나 키친타올로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병을 소독한 물로 도구를 소독합니다. 자, 이제 발효통에 술을 담을 건데요. 그 전에 손과 도구를 다시 한번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해 줍니다. 자, 이제 발효통에 술을 조심스럽게 잘 옮겨줍니다. 자, 이제 이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를 넣을 작은 컵도 소독을 해줍니다. 여기에 이스트 8g을 넣고 약간의 물을 넣어서 이스트를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술에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사과 1개를 얇게 썰어서 술덫에 잘 올려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누룩에는 젖산이 있어서 발효 초기에 술이 잡균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엿기름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의 산성 성분을 이용해서 잡균으로부터 술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술은 가급적 25도에 놓고 하루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스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효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루 뒤 술이 이 상태라면 이제 덧술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술이 별다른 오염 없이 깨끗하게 잘 됐네요. 덧술을 진행하겠습니다. 덧술을 하기 위해서 찹쌀 900ml를 준비합니다. 찹쌀을 씻을 때는 빡빡 문질러서 닦는 게 아니고 아기를 다루듯이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씻어줘야 됩니다. 찹쌀도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줍니다.
이대로 3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기존에 있는 물은 버리고 새 물로 깨끗이 다시 헹궈줍니다. 쌀을 채반에 받쳐 물을 빼주고 약 30분간 그대로 건조시킵니다. 넓은 냄비 바닥에 물을 받치고 그 위에 찜기를 놓고 면벌을 올리고 쌀을 올려서 고두밥을 만들어줍니다. 쌀은 가운데가 잘 안 익기 때문에 가운데를 좀 움푹하게 만들어주고 측면을 좀 두껍게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불을 올리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만들어 놓은 밑술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술을 걸릴 때도 냄비를 알콜로 잘 깨끗하게 소독해 줍니다. 채반을 받치고 만들어 놓은 밑술을 걸러주도록 합니다. 손을 깨끗이 닦고 꽉꽉 눌러서 알코올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고두밥이 다 될 때 동안 뚜껑을 닫고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봤을 때 약간 식혜 맛도 나고 살짝 사과 맛이 나면서 살짝 산미가 있으면 술이 잘 된 겁니다. 덧술을 하면 아주 달콤한 술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두밥을 익히는 동안 발효통을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다 된 고두밥을 넓은 쟁반에 펼쳐서 잘 뒤집어가면서 식혀줍니다. 여름철에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식혀주면 더 수월하게 고두밥을 식힐 수 있습니다. 고두밥에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울 때까지 고두밥을 식혀줍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알콜로 다시 한번 소독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걸러 놓았던 밑술에 고두밥을 넣어서 정말 잘 섞어줍니다. 고두밥이 뭉친 곳이 없도록 잘 섞어주면서 고두밥을 잘 분리시켜줍니다. 밥알이 뭉치면 술이 잘 안되고 술이 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특히 신경 써서 여유를 두고 20-30분 이상 골고루 밥을 잘 섞어줍니다. 자, 이제 발효통으로 술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국자도 알콜로 골고루 잘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섞인 술을 발효통에 잘 옮겨줍니다. 발효통 옆면에 묻은 술들도 마른 천이나 키친타올에 알코올을 묻혀서 잘 닦아줍니다. 이걸 안 닦아주면 술이 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25도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만든 지 12시간 뒤에 고두밥이 물을 다 흡수해서 물을 100ml 정도만 더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12시간에 한 번씩 술을 잘 저어주세요. 처음엔 물기 없이 뻑뻑했던 술이 저어주면 저어줄수록
물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분이 당분으로 당화가 되면서 포도당과 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물이 없어서 뻑뻑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섞어주다 보면 날이 갈수록 물이 많이 생깁니다. 자, 술을 만들어진 지 이틀에서 3일 뒤에는 이제 뚜껑을 열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너무 자주 열어 확인하면 술이 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누룩 없이 막걸리 만들기. 지금 고두밤 넣어준 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미쳤습니다. 지금 밤 11시인데 28.3도입니다. 집안의 온도가.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상태로 발효를 할 수가 없어서 재빨리 술을 걸러주고 냉장고에 좀 넣어놓은 다음에 내일 제가 사과를 좀 갈아서 넣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누룩이 없기 때문에 누룩에는 유산균, 다양한 균들이 존재해서 걔네들이 아주 다양한 풍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엿기름과 이스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맛을 넣어주기 위해서 사과를 좀 갈아 넣을 건데 지금은 밤이 늦어서 믹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걸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발효를 좀 멈춘 다음에 제가 사과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섞어서 그런데 쌀들이 거의 다 삭았습니다. 쌀들이 거의 삭았고 여기 약간 덜 삭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맑은 술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포 생성은 거의 멈췄어요. 그리고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독한 술향이 싹 올라오고 단 향도 올라옵니다. 거의 술이 다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 한 2-3일이나 길게는 일주일까지 둬도 상관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날이 너무 더워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이 이 늦은 밤에 술을 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술을 걸러 보겠습니다. 향은 누룩으로 만들었을 때랑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쌀에서 올라오는 단 향과 그 다음에 독한 술향 그리고 그 포도향이 올라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삭았네요. 지금 지게미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쌀이 고두밥만 해도 지금 거의 1kg 800g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게미는 한 100g 200g 나왔나? 한 200g 정도 나온 것 같네요. 잘 삭은 것 같습니다. (3리터) 정도 나온 것 같네요. 2.5에서 3리터 사이 정도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루 냉장고에 집어넣어 놨고요. 이렇게 맑은 술이 위에 떴습니다. 얘네 지금 둘이 색깔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옆에 조명을 받아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요 맑게 뜬 게 청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거의 사케랑 지금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요 청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오늘 섞기 전에 요 청주를 조금 따라서 오늘 좀 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과를 갈아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잘 씻어서 갈기 좋게 잘라줄 겁니다.
흑발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야. 이 과정을 하실 때는 손을 정말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비록 내가 손을 직접 여기에 담그진 않더라도 음식을 하거나 술을 만들거나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섞어줍니다. 이 잔도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와, 맛있다. 독한 사과 와인을 먹는 듯한, 정확한 표현이네요. 독한 사과 와인. 일주일 정도 두셔야 돼요. 일주일 뒀다가 물을 타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독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드셔도 되고, 막걸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필히 물을 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고 이 사과 맛이 배어 들어가게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타주는 겁니다. 자, 이대로 냉장 숙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룩 없이 청주와 막걸리 만들기 과정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는 청주, 그리고 청주를 떠낸 술에 물을 섞은 막걸리, 그 다음에 술을 짜는 직후 원주에다가 물을 섞은 막걸리, 세 종류의 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시음을 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주. 자, 향을 보면 향에서는 약간 사과를 넣어서 그런지 사과 향이 싹 나고요. 일부러 제가 좀 이런 향을 좋아해서, 제가 사과 향을 좀 좋아해서 사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일단 맛은, 첫 맛은 살짝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사탕이나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고 약간 꿀에서 오는 그런 조금 무거운 단맛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살짝 산미가 살짝 올라오면서 청량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은 좀 부드럽고 무리 없이 즐기기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청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좀 빨리 떠내긴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우리가 집에서 먹으려고 만드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막 완벽하게 투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삼양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냉장고에 숙성시켜서 무겁게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뜬 아주 맑은 술을 떠내면 굉장히 술이 맑아지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누룩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2번만 빚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과정 정도로만
냉장 숙성을 시키시고 바로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우리 청주를 떠내고 물을 섞은 막걸리. 자, 이렇게 막걸리는 또 한 입에 털어 넣어야 제맛이죠. 여기다가 또 맛을 보겠습니다. 그만큼만. 자, 일단 색은 뭐 요구르트 색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시중에 팔고 있는 막걸리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색입니다. 와, 이거는 술 같지가 않아요. 약간 식혜 같아요. 요구르트랑 식혜의 그 중간 사이. 진짜 청량하게 그냥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술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가 센 걸 먹고 지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진짜 부드럽네요. 이거 술 잘 못 하시는데 막걸리 드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다가 청주 떠내고 물 타서 드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다가 바로 물을 섞어서 만들어낸 막걸리 잘 흔들어 주고요. 이 막걸리는 요 밑에 앙금에 영양분 굉장히 많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막걸리가 한창 붐이 불 때 2008년 이때쯤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 항암 작용이 있다, 뭐 염증 예방 작용이 있다, 뭐 통풍을 예방하는 성분이 있다, 뭐 등등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술이니까 너무 과음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요 밑에 앙금에 영양분이 많다는 거 섞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색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청주를 떠내고 만든 막걸리보다 조금 더 하얗습니다. 네, 좀 더 하얘요. 그 다음에 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약간 요구르트 향 비슷한 것도 나고 과일 향도 나고, 향은 굉장히 무난합니다. 이것도 진짜 부드럽네. 와, 송명선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요거 조금 좋아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외국에서도 누룩 없이 막걸리, 청주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만들어 보시고 아래 댓글 꼭 남겨주세요. 처음으로 삼양주 만드는 영상 올렸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시고 굉장히 맛있게 술이 잘 나왔다고 댓글 막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런 댓글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되고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외국에서 누룩 없이 이렇게 막걸리 만들어 보시고 맛이 어떤지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은 술 만들기에 그렇게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술이 빨리 쉬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이 여름에 술 만드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냉장 시설이 따로 없어도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하주라고 하는데, 진할과, 여름하, 그 다음에 술 주자에서 여름을 지내는 술이다 라는 과하주인데, 이 과하주 집에서 만들기 정말 쉽거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여름에 술 만드는 방법, 과하주 만드는 방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